안녕하십니까. 한샘유 학생 뉴스컴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열 선생입니다. 1번 문단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여기가 나온 게 질의 원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부탁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에는 가장 기본의 원리가 한 번 나오고 끝나지 않아. 다른 데도 적용되고 적용돼. 그러니까 요 한 놈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세 번째 줄이었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여기 밑줄치라고 그랬었지? 네.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 물체에 큰 힘을 준다. 요게 가장 기본의 원리. 그죠? 그래서 2번 문단에 보면 돌림힘의 개념 요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돌림힘의 크기에 대한 공식 나오지. 그래서 돌림힘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회전축에서의 거리 곱하기 힘이었지. 자, 그리고 3번 문단을 갔더니 얘가 이제 알짜 돌림힘에 대한 개념 나온단 말이야. 요거에 대한 거. 자, 사실은 요 개념이 여기에서 거리로 생긴 거야. 알짜 돌림힘은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이지. 그러니까 요 돌림힘 두 개가 알짜 돌림이다 라고 얘기한 거면 어차피 돌림힘 두 개의 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의 원리는 질의 원리라고. 여기가 여기도 여기가 여기도. 괜찮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짜 돌림힘 얘기할 때 선생님이 거기 같은 방향 그리고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으로 나눠버렸지. 그래서 방향이 같을 때에 대한 이야기는 두 힘의 합이고 방향이라고 말하는 건 같은 방향이겠지. 반대 방향이 돼버리면 차고 더 큰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더 큰 방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공식이 가능한 놈이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이렇게 보고 3번 문단 마지막에 알짜 돌림힘의 평형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알짜 돌림힘이 0이면 돌림힘 평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냥 개념어니까 알아두는 수준으로. 4번 문단에 갔더니 자, 여기 선생님이 본 건 이제 공식 마지막에 나와 있던 알짜 돌림힘이 1이지. 요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거의 밑줄 쳤었겠죠. 알짜 돌림힘의 크기의 회전각도의 곱 여기가 공식.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단을 가면 되는 건데 5번 문단부터 이제 읽으면 된다고? 네. 자, 봅시다. 얘가 이제 가령이라고 그랬어. 얘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얘라고 말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야. 그치? 니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식이 많고 개념이 있으면 얘를 여기서 이해하고 가. 그게 훨씬 쉬워.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대놓고 보면 가지. 얘가 가면 여기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 그럼 포인트는 이거다 얘들아. 요걸 이해할 때 앞에 있는 애들을 내가 어디에서 적재적소에 저걸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가봅니다. 자, 마찰이 없는 여다지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정지해 있다가 나중 뒤에 보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 가볼게. 자,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고. 그럼 여기까지 일단 갑. 자,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거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에 대한 얘기 보니까 얘가 1m의 거리였지. 네. 얼마의 힘으로? 300N으로.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래. 그치? 거리와 힘에 대한 이야기를 곱하는 거니까 1m 거리를 300N의 힘으로 밀면 얘가 300N 미터라고 단위가 나온다라고 얘기는 돼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읽어봤더니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어디 쪽에서? 네. 그러면 요걸 이용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가령이라는 예에서 앞에 주어있는 정보가 어떤 게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니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읽을 방법이 없어. 그럼 요거 하나 적용하고 요 반대에 대한 얘기니까 을은 얘와 방향이 반대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2m 떨어진 거리에서 200N으로
그러면 400 미터구나. 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했더니 이렇게 밀고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사실 요거에 대한 계산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문이 90도, 즉 0.5파이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해준 일은 50파이 줄입니다. 까지가 같네. 그러면 봅시다. 이걸 계산하면 얘네들은 반대 방향이니까 뭘 계산해야 돼? 차로 계산해야지. 그러면 얘가 더 힘이 세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을의 방향이지. 을의 방향으로 얼마의 힘? 100Nm가 나와야 되는구나까지 됐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가 90도, 즉 0.5파이 라디안을 돌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정보를 보면 얘지. 90도라는 게 회전각도잖아. 그지? 회전각도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알짜 돌림 힘이 문해해준 뭐? 1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얘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까지 구할게요 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싹 다 활용한 게 얘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오는 게 좀 더 쉬웠던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100Nm에다가 0.5 파이 라디안을 곱하면 얘가 50파이 줄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령에 대한 걸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건 결국 앞에 썼던 공식들을 다 쓸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현상? 괜찮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돼.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앞에 이렇게 공식이 나왔고 얘가 나왔으면 이 얘에서 이해를 끝내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아니면 나중에 지문에 가서 어차피 물어보는데 그때 가서 또 얘네들을 또 막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효율성이지. 그지? 본인이 판단해봐. 본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자, 6번 문단 갑시다. 마무리. 알짜 돌림 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자, 선생님은 일치에다 동그라미 쳤어. 알짜 돌림이 양의 일을 하고요. 알짜 돌림이 양의 일. 그 다음에 서로 반대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당연히 그냥 알돌의 일은 마이너스 음의 일이겠지. 자, 어떤 물체의 알짜 돌림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밑줄 칠게요.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 증가. 계속 밑줄 쳐도 되겠네.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 감소. 그럼 얘가 회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그치? 자,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도 밑줄 쳐야겠다. 야.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의 정비례. 공식. 자,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알짜 돌림 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요. 음의 일을 하면요. 회전 속도가 감소해요. 요거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적용하면 마지막 문장 그거 나온다는 얘기지? 사실 같은 말 한 거다. 됐지?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겠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서 끊기지? 그치?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끊기고 요 내용이 하나 끊기고 그러면 언뜻 봐도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하나 나올 거고 요 부분은 요대로 하나 문제를 내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지? 괜찮지? 19번 문제 가면 내용 일치 문제인데, 자, 계속 얘기하지만 선택지를 보는 방법에 있어서는 키워드 찾는 거 꼭 제발 좀 연습하고, 선택지 그냥 막무가내로 읽지 말고. 자, 1번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맞죠? 개념은 돌림힘의 개념 물어본 거야. 2번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알짜 돌림힘이 0이라는 거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0이 아니면 움직인다는 얘기겠지. 3번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당연히 돌림힘 작용해야겠죠. 이것도 돌림힘의 개념. 4번에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겠지. 알짜 돌림이 제로가 되는 거고. 5번 자,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요. 회전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워드가 회전 속도와 회전 운동 에너지겠지. 이거지 그냥. 그치? 공식 이거 물어봐서 4배가 돼야 되는 거지? 회전 속도의 제곱이니까.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지는
선택지를 볼 때 막무가내로 그냥 쭉 그냥 무조건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선택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찾는 연습부터 꼭 해요. 그러니까 읽어놓고는 뭐래? 하지 말고 뭘 말하는 거지? 그 말이 어디 있지? 떠올릴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하고. 자, 2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요거죠. 가. 요 문제. 그러면 가에서 문이 90도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다른 거 다 빼놓고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가의 첫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문이 뭐가 돼 있니? 그치, 정지돼 있어요. 그럼 정지돼 있는 상태는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돼야 돼요. 왜냐면 정지했을 때는 운동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이게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20번 문제를 가보면 알짜 돌림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100Nm죠? 100Nm로 고정돼 있어야 될 거고요. 자,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해야 된다. 그게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을이 미는 방향이 되던 사실 갑이 미는 방향이든 상관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자, 문의 알짜 돌림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문이 안 움직여야 된다는데 움직였으니까 아니겠죠? 4번은 갑의 방향이 아니라 을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5번에 갔더니 을이 미는 방향의 힘이 더 세야 되기 때문에 아니겠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은 거 다 활용된 거 됐지? 21번 갑시다. 자, 이 문제를 풀려고 내가 이걸 하는 건데 보기를 보면 항상 지문하고 연관성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해봐. 이 지문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거리야. 지뢰의 원리는 기본형이 거리인 거야. 근데 거기 봐. 돌고 있는 원판 위에 두 점 A, B 그 원판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만큼 떨어져. 여기가 0.5R, 여기가 R. 뭐가 생겼어? 거리의 차이가 생겼지. 자, OA, B 순서로 직선 위에 있어. AB에는 OA하고 O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에 안 읽다가 다 읽으려니까 좀 힘들다. 그치?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을 밀어준단다. 그래서 A라고 말하는 놈이 시계 방향이고 B라고 말하는 놈이 시계 반대 방향을 밀고 있대. 자, 그런데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요.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 제대로 안 읽었는데 세 번째 줄 봐봐. 보기의 세 번째 줄. 보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같은 크기의 힘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거리라는 놈과 힘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동일해요. 그리고 얘네에 뭐만 있어요? 차이만 있어요. 중요한 건 얘인 거야. 그게 우리가 지렛대 원리 아까 돌림의 크기를 얘기할 때 힘 곱하기 거리에 대한 이야기 이거였던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이 지문을 보고 이 보기를 보고 떠올렸으면 하는 건 당연히 B에 작용하는 힘이 돌림의 크기가 더 컸겠구나. 요거 떠올리길 원하는 거야. 왜냐면 지문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거리와 힘에 대한 이야기의 돌림의 크기였으니까 그걸 물어봐야 정상이겠지. 괜찮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해결해보자.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두 힘을 계속 가해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해야 되겠지. 왜? B의 힘이 더 세지. 그러니까 원래 돌고 있는 힘을 더 더해주겠지. 그러니까 더 커져. 2번, A, B에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그쵸? 외부의 힘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겠지. 괜찮지? 3번,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A를 가해준 걸 제거해버렸어. 그럼 미는 힘만 더 세진 거지. 네. 그러니까 원판 회전 속도는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괜찮지? 4번,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에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알짜 돌림이 한 일의 4배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놓고 갑시다. 선택지를 볼 때 선생님이 제발 부탁했던 거 봐. 지금 우리가 읽는 선택지 4번은요 견줬어. 그쵸? 어떻게 견줬니? 그쵸? 두 바퀴와 한 바퀴를 견준 거야. 두 바퀴와 한 바퀴를 견줬다. 그럼 차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퀴잖아. 한 바퀴냐 두 바퀴냐. 그럼 그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여야 돼? 얘지. 아, 우리가 연결해야 될 건 회전각도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이거겠지. 그러면 저 놈에 대한 이야기에서 두 바퀴냐 한 바퀴냐의 차이는 몇 배 차이여야 돼? 2배 차이여야지. 4배 차이라고 한 게 틀린 거겠지. 그러니까 답은 그냥 4번인 거지. 선생님 말 이해가?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는 내가 이게 설마 너희들한테 계산하는 거 보여주려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사고하는 걸 이해하라고. 선택지를 봤는데 두 놈을 견줬네. 견준 게 두 바퀴와 한 바퀴네.
그럼 견준거의 차이는 두 바퀴와 한 바퀴라는 것이잖아. 그럼 걔네는 회전 각도의 차이겠네. 그럼 회전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뭔데? 이거잖아. 그럼 얘를 찾아갖고 2배와 1배일 때의 차이는 넣으면 2배의 차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있느냐 찾아놓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찾아놨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해?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활용하지 못하면 어차피 찾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괜찮지? 이해하지?